밤중에 한 번, 두 번, 화장실 때문에 눈을 뜨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잠들기 전에는 분명 피곤한데 새벽이 되면 머리가 맑아진 것처럼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이진 않으십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늘어난 뒤부터 낮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쉽게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감기나 잔병 치레가 예전보다 잦아지진 않았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은근히 두려워지진 않으셨습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야간요로 인해 깊은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을 너무도 당연한 노화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말을 드립니다. 야간요는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72세 환자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셨고 아침이면 늘 멍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검사 결과 큰 질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냥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려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밤에 깨는 게 이렇게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줄 몰랐어요. 그 말이 핵심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잠은 뇌를 씻어내고 면역을 재정비하고 감정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변 때문에 잠이 끊기면 뇌는 청소를 끝내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마치 설거지를 하다 말고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머리가 무겁고 몸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간요의 원인은 단순히 밤에 물을 마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 안의 호르몬 리듬, 근육의 긴장, 그리고 수면을 지배하는 뇌 신호가 흐트러진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밤에 깨는 문제는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물을 줄이세요 같은 뻔한 조언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많은 분들이 의외로 가볍게 넘겼던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오후 6시에 바나나 한 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엔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소변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과일 하나가 어떻게 밤의 호르몬 흐름을 바꾸고 방광을 진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되돌리는지 알게 되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밤이 아니라 저녁 오후 6시인지, 왜 많은 음식 중에 바나나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가장 흔한 실수까지 모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이 늘어나는지 그 진짜 몸속 원인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특히 밤에만 소변이 늘어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원인은 방광이 약해져서입니다. 물론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낮에도 같은 문제가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참을 수 있는데 밤만 되면 꼭 깨게 됩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 몸에는 밤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항이뇨 호르몬, 의학적으로는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르몬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밤이 되면 신장에 지금은 소변을 적게 만들 시간이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밤에 자연스럽게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 소변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아침까지 깊이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소프레신의 밤 분비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신장은 밤에도 낮처럼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방광이 차고 뇌는 일어나야 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광 자체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의 벽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예전에는 물풍선처럼 잘 늘어났다면 지금은
잘 늘어나지 않는 고무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소변이 조금만 차도 꽉 찼다 하는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이 커지면 이 신호는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소변량은 많지 않은데도 자주 깨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에 쌓인 물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와 발목에 모입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남아 있다면 이미 힌트는 나와 있는 셈입니다. 이 물은 낮에는 그대로 있다가 밤에 누우면 혈관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신장은 물이 너무 많다고 착각하고 소변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그래서 잠든 지 1, 2시간 만에 화장실 신호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의외로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입니다. 코를 골거나 자다가 숨이 샜는 분들은 밤에 자주 깨고 소변도 잦습니다. 숨이 막히면 가슴 압력이 변하고 심장은 몸에 물이 넘친다고 잘못 판단합니다. 그 결과 소변을 늘리라는 신호를 신장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혈압약 중 일부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낮에 먹어야 할 약을 저녁에 드시거나 약 효과가 밤까지 이어지면 야간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습관 문제가 아니라 조절의 문제입니다. 이 5가지 원인을 하나로 묶으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이 약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호르몬 리듬이 깨지고 근육과 혈관의 긴장이 풀리지 않으며 수면 신호가 어긋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결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무조건 물을 줄이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면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깨진 리듬이 수면과 뇌, 그리고 면역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야간뇨를 방치하면 몸 전체가 약해지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간뇨로 잠이 끊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조금 덜 자도 낮잠으로 보충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만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깊은 잠에서 이루어지는 뇌의 정화 작업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낮 동안 쌓이는 노폐물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조절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이 노폐물은 낮에는 거의 제거되지 않습니다. 오직 깊은 잠, 그것도 연속된 깊은 잠에서만 씻겨 내려갑니다. 그런데 야간요로 한번 깨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이제 막 청소를 시작하려던 참에 불이 켜진 집처럼 작업을 중단해버립니다. 다시 잠들어도 같은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요가 있는 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밤에는 잤는데 아침에 머리가 개운하지 않아요.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가 덜 쉬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기억력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약속을 깜빡하고 말끝이 막히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의 시작은 치매가 아니라 수면의 단절입니다.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밤에 가장 활발하게 재정비됩니다. 낮 동안 싸웠던 세포들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대비해 힘을 비축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자주 깨면 이 과정이 어긋납니다. 그 결과 감기에 쉽게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몸살이 오래갑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을 일들이 이제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간요는 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깊은 잠이 부족하면 뇌의 감정 조절 부위가 예민해집니다. 사소한 말에도 서운해지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집니다. 본인도 왜 그런지 몰라 더 답답해집니다. 실제로 야간요가 있는 노인에서 우울감과 불안 장애가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어두운 밤, 반쯤 잠든 상태로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특히 엉덩이뼈나 허리뼈 골절은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근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시지만 원인은 늘 비슷합니다. 잠이 끊기고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대로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간 요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면, 밤을 다시 지킬 수 있다면, 뇌와 면역, 감정까지 함께 회복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야간열을 참는 문제가 아니라 밤에 몸이 안심하고 쉬지 못하는 이유를 푸는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해결법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야간요가 힘들어지면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에 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밤에 마시지만 않으면 되겠지. 논리적으로는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몸의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셔요. 그런데도 밤에 두세 번은 꼭 깨신다고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탈수에 대한 몸의 반항입니다. 몸은 물이 부족해지면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혈액이 진해지고 신장은 위기 신호를 받습니다. 그 결과 소변을 한 번에 많이 만드는 대신 조금씩 자주 만들게 됩니다. 방광은 더 자주 자극을 받고 뇌는 더 자주 깨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물을 줄였는데 화장실은 더 잦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염분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저녁에 물은 줄이면서 반찬은 예전처럼 짜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 젓갈, 국물 요리. 이런 음식들은 몸속에 나트륨을 남깁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결국 밤이 되면 갈증이 생기고 세포 안팎의 균형이 깨지면서 소변 리듬도 흐트러집니다. 물은 줄였는데 몸은 더 혼란스러워지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 참는 습관입니다. 조금 마려워도 참아야지. 이 습관은 방광을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방광은 스트레스를 기억합니다. 계속 참다 보면 조금만 차도 강한 신호를 보내는 방향으로 학습됩니다. 그 결과 밤에는 더 작은 자극에도 잠을 깨우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활동의 부재입니다. 해가 지면 움직임이 거의 없어지고 다리는 하루 종일 모은 물을 그대로 간직한 채 밤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누워서야 그 물이 한꺼번에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신장은 갑작스러운 수분 증가에 반응해 소변을 만듭니다. 결국 문제는 밤이 아니라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답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밤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말고 저녁에 몸의 긴장을 풀고 수면 호르몬의 흐름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음식은 저녁에 먹으면 밤을 망치고 왜 어떤 음식은 오히려 방광을 안정시키고 잠을 깊게 만드는지 그 중심에 있는 바나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바나나이고 왜 하필 오후 6시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잠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흐름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호르몬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몸은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아침에는 깨는 호르몬이, 밤에는 쉬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중에서도 밤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만 오게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신경을 진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고 방광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즉, 멜라토닌이 안정적으로 분비되면 밤에 몸 전체가 지금은 괜찮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트립토판은 낮 동안에는 세로토닌으로 바뀌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3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바나나가 등장합니다. 바나나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게다가 이 트립토판이 뇌로 잘 전달되도록 돕는 비타민 B6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혼자 일하는 재료가 아니라 팀을 이룬 재료입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먹고 나면 졸린 과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밤을 준비하게 만드는 과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밤 9시나 10시가 아니라 오후 5, 6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전에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소화 부담 때문에 방광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 6시에 먹으면 저녁 시간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호르몬 전환이 이루어지고 잠자리에 들 무렵 몸은 이미 쉬어도 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미네랄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리쥐를 떠올리지만 방광도 근육입니다. 밤에 방광이 과민하게 수축하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깨게 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은 이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밤에 갑자기 마려워서 벌떡 깨는 느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바나나는 물이 많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밤에 먹으면 오히려 소변이 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양입니다. 오후 5, 6시의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는 수분 부담보다 호르몬 안정 효과가 훨씬 큽니다. 반대로 잠들기 직전에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바나나 먹고 바로는 아무 변화 없었어요. 맞습니다. 이 방법은 진통제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몸의 리듬을 서서히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일째, 5일째, 그리고 7일째가 되면 변화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는 횟수가 줄거나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거나 아침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은 습관이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에게서 어떤 공통된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7일 동안 무엇을 기대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달라진 사람이 있나요?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숫자보다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바나나를 오후 5, 6시에 먹고 실제로 야간뇨가 완화된 분들에게는 몇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분들은 모두 특별한 걸 더 한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을 하나 내려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밤을 억지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늘은 꼭 안 깨야지라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면 바나나 습관을 시작한 뒤에는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몸이 알아서 준비하도록 도와주자. 이 마음의 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신경계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긴장이 줄어들면 방광의 과민 반응도 함께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변화를 횟수보다 질로 느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한 번은 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예전에는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은 뒤척였는데 요즘은 금방 다시 잠들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야간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수면의 연속성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뇌와 면역은 이미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아침의 느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7일쯤 지나면 이런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덜 무거워요. 커피 생각이 줄었어요. 이 변화는 단순히 잠을 조금 더 잤기 때문이 아닙니다. 밤에 깨는 횟수와 상관없이 깊은 잠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바나나 습관을 시작했는데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저녁 시간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고 조명을 조금 낮추고 TV 볼륨을 줄였습니다. 바나나는 그 흐름의 시작이었을 뿐 몸은 그 신호를 받아 밤을 준비한 것입니다. 반대로
효과를 잘 느끼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된 실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바나나를 먹으면서도 저녁 늦게까지 짠 음식을 먹거나 스마트폰을 밝게 보거나 잠들기 직전에 과일이나 간식을 더 드신 경우입니다. 즉, 바나나가 보내는 이제 쉬자는 신호보다 다른 자극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나나는 해결책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에게 밤이 다가오고 있다고 알려주는 시작 버튼입니다. 그 신호를 존중해주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나나 말고도 같이 하면 좋은 게 있을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렵지도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나나 효과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현실적인 저녁 습관 몇 가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변화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더 넓게, 더 안정적으로 열어주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저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이 습관들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지키면 바나나의 효과를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습관은 저녁 시간에 다리를 먼저 풀어주는 것입니다. 낮 동안 다리와 발목에 모였던 물은 그대로 두면 밤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이 아니라 저녁 7시 전후 30분, 1시간 정도를 활용해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소파에 누워 쿠션 하나만 받쳐도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 다리로 몰린 수분이 혈관으로 돌아오고 화장실로 한 번 정리되고 나면 밤중에 갑작스러운 신호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저녁 소금의 양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싱겁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물, 젓갈, 장류를 한 가지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나트륨이 줄면 밤에 갈증이 줄고 세포 안팎의 수분 이동이 안정됩니다. 이는 방광을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소변 리듬을 부드럽게 만드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빛을 낮추는 습관입니다. 멜라토닌은 어둠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나나로 재료를 준비했다면 빛으로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방 조명을 하나 줄이거나 스탠드 불빛으로 바꿔보세요. TV와 스마트폰 화면 밝기도 조금만 낮춰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뇌에게 이제 밤이다라는 신호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네 번째는 물의 방식입니다. 저녁 6시 이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를 때 한두 모금으로 충분합니다. 컵을 비우는 습관 대신 입을 적시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몸은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방광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취침 전 화장실을 의식적으로 한번 다녀오는 것입니다. 급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올려두고 충분히 쉬었다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천천히 다녀오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정리가 밤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습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참게 하거나 몸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몸이 스스로 밤을 준비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방법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야간요가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 도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는 상황들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요는 생활 습관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 방법을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화끈거림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야간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나나나 습관 조절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소변에 피가 섞이는 경우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든 검사에서만 보이든 이는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하는 신호입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경우는 다리 붓기가 심하고 숨이 차는 경우입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눈에 띄게 붓고 밤에 누우면 숨이 가쁜 분들은 심장이나 신장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야간요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도움이 되기보다 상황을 가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을 빼내기 위해 수분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이 경우 밤에 자주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바나나는 소량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혈당 조절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반드시 본인의 혈당 반응을 확인하면서 시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바나나는 만병통치약이다. 절대 아닙니다. 이 방법은 수면 리듬과 신경계의 긴장을 조절하는 보조 장치입니다. 원인을 가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증상이 가볍고 서서히 진행된 경우에만 시도하세요. 그렇다면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생활 습관보다 진료가 우선입니다. 한 달 이상 야간요가 갑자기 심해진 경우, 밤에 3회 이상 깨는 일이 계속되는 경우, 체중 변화 없이 소변량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 낮에도 참기 힘든 요절박이 동반되는 경우, 이 기준은 겁을 주기 위한 TF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기 위한 안전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없고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조절해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7일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정리해 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7일 야간요 완화 루틴과 함께 이 영상을 마무리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야간요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밤을 준비하지 못한 몸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도 참을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몸이 아직 쉬어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억지로 물을 줄이거나 무조건 참는 방법 대신 몸에게 먼저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후 5, 6시 바나나 한 개였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멜라토닌의 재료를 준비하고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풀고 방광이 밤을 조금 더 조용히 보내도록 돕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를 더했습니다. 저녁에 다리를 잠시 올려두는 것, 소금과 국물을 조금 줄이는 것, 빛을 낮추고 화면을 멀리하는 것, 물은 끊지 말고 방식만 바꾸는 것. 이 모든 것은 몸을 몰아붙이지 않고 이제 쉬어도 된다고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7일 챌린지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후 5, 6시 중간 크기 바나나 1개, 저녁 7시 전후 다리 올리고 30분 쉬기, 잠들기 전 조명 하나 줄이기, 화장실은 의식적으로 한 번 다녀오기. 이 네 가지만 딱 7일만 지켜보세요. 기대는 낮게, 관찰은 솔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날은 그대로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깨는 횟수는 같아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변화 하나하나가 몸이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밤이 편안해지면 낮이 달라지고 낮이 달라지면 삶의 리듬이 조금씩 되돌아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올바른 타이밍에 작은 도움을 건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7 챌린지 시작.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긴 밤을 건너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